오늘 제가 사용할 그리고 밑밥입니다. 한 오전 한 4시간 정도 낚시를 한다 치고, 이게 뭐 V9, V10도 있는데 V10은 조금 하얀색이에요. 회사는 그 일본의 그 마르큐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제품이 안정감이 좀 있어요. 운 좋게 마라도에서도 이 V9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인성 크릴.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 육지권에서는 1.5kg인데 제주도는 요것이 1kg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릴 5kg에 집어제 2개. 미끼는 여기 있는 그 인성 크릴 그대로 요 정도로 그 미끼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밥 주걱통입니다. 이렇게 그 밑밥을 갖다가 우리가 뿌리는 밑밥 주걱 또는 솔체 이렇게 부르는데, 그 통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밑밥 통 옆에다 세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다 물을 채우고 이쪽에 항상 그 습기가 있도록 해가지고 그 밑밥을 비벼가지고 날릴 때 분리도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그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밑밥통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그 40cm급이라 그러는데, 이쪽에서 여기가 그 40cm,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36cm도 있지만 오늘은 40cm로 해보겠습니다. 그 이 안에 이 두 가지 소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밑밥통 거리,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밑밥통 그 비비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밑밥이 들었다 치면은 이 밑밥통을 가지고 이쪽에 이러한 식으로 비벼 가지고 하는 그 스테인리스 철판인데 만들었습니다. 그 제가 제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아까 제가 잠깐 그 세팅했던 그 밑밥, 이것은 이쪽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미끼통을 걸어야 되니까 그 미끼통을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낚싯대 거리인데, 바람 부는 날이나 아니면 뭐 채비를 할 때 이거를 그 이렇게 끼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낚싯대를 갖다가 이렇게 걸치면은 하나의 그 도구가 세팅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밑밥만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이 뱅이돔 낚시에서는 이 밑밥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뱅이돔을 유혹해 가지고 내 미끼를 먹이는 작업 중에 그 하나입니다. 이거는 밑밥 카타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구멍이 안 뚫렸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나중에 크릴하고 그 다음에 집어저를 섞을 때 이걸 가지고 막 섞다 보면은 이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면서 아주 그 잘 섞이게끔 그러한 구조로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야전삽 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꺾어 가지고 90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안 쓰고 그냥 직선적으로 쓰기 때문에 세워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이쪽은 약간의 그 날이 있어요. 날이. 그래서 날은 뭐냐면 이제 그 아까 크릴을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자르게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크릴을 좀 넣겠습니다. 크릴은 아까 설명했듯이 그 인성 크릴인데, 옛날에는 그 일본의 그 마루환, 니스이 그런 크릴 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 일본 제품이 거의 섭렵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그 인성 크릴이 거의 독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일본 회사가 좀 경쟁에서 밀리고, 그리고 그 크릴 선에 그 냉동 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즉 크릴을 잡자마자 2시간 이내로 급속 냉동 25도 이하까지 떨어뜨려야 되지만이 좋은 품질의 크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성에서 가성비가 있는 가격을 내다 보니까 일본의 크릴 선단이 문을 닫고 다른 어종을 잡으러 다니고 있다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미끼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밑밥용 크릴에서 뽑아 가지고 쓰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미끼 크릴은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걸로 이런 식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데, 만약에 긴 꼬리 뱅이돔을 노린다 할 때는 아예 커팅을 안 하고 원형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일반 뱅이돔 노릴 때는
아주 그 잘게 부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크릴을 갖다가 반해동시켜 가지고 칼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로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적당한 크기로 이 크릴 카타기를 써 가지고 자릅니다. 자, 이제 요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집어제. 쓰레기는 나중에 이제 요걸 갖다 쓰레기통 하나로 삼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인성그레이 카바는 이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아까 했듯이 이제 섞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구멍이 상당히 좋아요. 일종을 이쪽으로 다 몰아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요. 한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 크릴 이걸로 보면은 몇 번 안 했는데 잘 섞이잖아요. 그 원리가 이게 구멍이 떨어져서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은 거 두 개 같이 넣어서 하면은 제가 뻑뻑해서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집어제가 그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만든 그 집어제들은 이게 그 사람이 먹어도 그렇게 해가 안 된답니다. 그거를 시범을 보이는 이 회사 직원을 봤습니다. 본인이 먹어가면서 신뢰를 얻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여기를 보면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어딘가에. 아, 여기 있네요. 요게 이 집어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비중이 얼마고, 그 다음에 원투성이 가는 그 점도,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지고 퍼지는 확산성,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현재 물을 안 넣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크릴이 어느 정도 그 바닷물을 먹고 있어요. 크릴 액이죠. 이게 이게 많이 이게 녹다 보니까 그 액 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그 비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바닷물을 조금씩 넣으면 되죠. 이것도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물통. 여기 오면은 물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물통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제 이 크릴을 붓고 약간의 물을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넣는데, 그리고 안전 때문에 설명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보통 이 끈이 9mm 등산용 로프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혹시 같이 그 낚시를 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물이 빠지거나 그랬을 때 이걸 던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대략 이걸 갖다가 10m 정도는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등산용 그 묶는 듯이 묶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풀르면은 금방 그 9mm 등산용 로프식으로 돼서 그것을 받는 사람이 손으로 이거 잡기가 편해요. 나이롱으로 얇으면은 이 바닷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던져줘야지 구조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떨어졌을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내 물건으로 저한테 던져주면 좋으니까요. 이거는 사실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 낚싯대 거리에 이게요. 요 밑밥통 거리도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좀 더 그 편하고 재밌는 낚시를 하려면은 요게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낚싯대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 밑밥통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밥통 스탠드인데요, 이걸 빌려 가지고 와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라 민박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밑밥 뿌리기 위한 소품입니다. 특히 마라도 같이 또는 수심이 낮고 그 만조 때 물이 이렇게 살짝 넘쳐 가지고 쳐 올라올 때는 이 스탠드가 꼭 필요해요. 요런 형태입니다.